뉴욕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유럽 증시가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미국의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중국의 봉쇄도 이제 6월달이 시작이 되면 해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좋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장이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됐고 또 휴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동향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영화 엔터주 계속적으로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잇따라서 개봉했었던 영화들이 계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고요. 또 엔데믹 이후에 영화관으로 몰리는 사람들, 또 뭐 여행 이런 수요들 같이 늘어나고 있죠. 자, 지난번에는 카지노 관련주들 이야기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영화 엔터주들,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엔데믹 이후에 나타나는 위드 코로나, 즉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얼마 전부터 태양광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한 달 사이에 무려 50%나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이제 뭐 일부 종목에 국한된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부분에서의 정책적인 수요라든지 전반적인 산업의 동향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에 대한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그냥 치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태양광 관련주들 질주가 계속될 것인지, 증권사가 또 좋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자, 5월의 마지막 날이죠. 자, 5월의 마지막 날까지 분위기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대로 한 번만 올라주게 된다라면 오늘 5월 달에 마무리를 짓는 시점에서 5월 월봉 차트가 양봉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5월 시작 전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일단 기대감이 있잖아요. 상승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렇다면 5월 달에 양봉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주가가 그러려면은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나타나야 되고 이평선을 뚫고 넘어가는 돌파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대감은 조금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있겠죠. 이런 상황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해외 시장의 동향들, 즉 오늘 보니까 유럽 시장도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나쁘진 않고요. 또 악재성 재료들을 이제 좋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가장 큰 재료를 본다라면 이제 물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미국의 물가가 정점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환율도 뚝 떨어지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의 하락이라든지 또는 물가의 정점, 경제지표의 흐름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사전에 이미 말씀을 좀 드렸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하셨다라면 또 뭐 괜찮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환율이 지금 보면은 1.4%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1238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38원도 사실은 뭐 높은 축에 속하긴 하죠. 네, 불과 뭐 한두 달 전만, 한 달 전은 아니죠. 한 두세 달 전 그때만 하더라도 1200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가지고 말도 많았었던 시절이었는데 1290원까지 찍다가 내려왔었죠. 근데 내려가는 포인트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올라갈 때도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이격이 이렇게 단숨에 좁혀지게 되면은 또 반발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환율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외국인들의 일단 매도가 멈추고요. 또 대기 중이던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게는 결코 나쁜 소식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정점을 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정점을 지났다. 이거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정점을 찍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런 달러에 대한 포인트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아진다라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1.69까지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2일 날 104.89를 찍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 환율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일단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환율이 무조건 계속 떨어져가지고 뭐 1,100원, 1,000원 막 이렇게 떨어지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중국의 봉쇄 조치가 풀린다 이런 얘기가 있죠. 베이징하고 상하이 도시 봉쇄를 일부 해제하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큰 도시에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없다라는 것도 좀 그렇죠. 한 명만 나와도 도시를 봉쇄하고 뭐 이랬었던 거 뭐 그동안은 뭐 통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세계적인 추이를 좀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백신과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독성이 좀 많이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옴에 따라서 제로 코로나를 굳이 고수할 필요 없다 이런 식의 느낌도 나오고 있습니다. 6월달 당장 내일부터죠. 내일부터는 이제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해제될 것이다 라고 상하이에서 밝혔고요. 베이징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의 일부 그리고 일부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다시 재개관을 한다. 리오프닝이죠. 네, 이런 모습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활동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지금 중국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도 많이 늘어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정상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는 도서관, 박물관, 극장, 체육관, 뭐 쇼핑몰까지도 다 재개장을 허용했다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 좀 힘들었었던 뭐 화장품 관련주들라든지 또는 중국과 연결되어 있었던 뭐 자동차 뭐 기타 등등 여러 기업들이 이제 좋은 소식을 가져올 수가 있겠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중국 쪽에 기대감을 많이 가지시는 건 또 아니겠죠? 네. 왜냐면 중국이 뭐 경제가 풀린다, 공장이 다시 돌아간다, 이건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중국이 도움이 됐었던 물론 뭐 도움이 아예 안 된 건 아니지만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라서요. 네, 아무튼, 네, 도시 봉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국한되는 모습도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중국의 봉쇄 해제는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경기 위축 우려감을 조금 많이 완화시켜주는 하나의 재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계의 공장 타이틀을 쥐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점들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중국이 봉쇄가 해제되는 거,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조금 위축이 풀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에 5월까지는 일단은 시장 기대감이 있어요. 뭐 환율 내렸죠. 그 다음에 중국 봉쇄 해제에 대한 기대감 있죠. 그 다음에 물가 내리는 모습들, 그 다음에 미국이 쉬었잖아요. 그 다음에 윈도우 드레싱을 좀 생각해 본다면 5월달에 양봉 만들려고 애를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오늘까지 만들어지겠죠. 물론 내일은 그래도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도 내일부터는 이제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은 당장 오늘 마무리가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속적으로 한번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분위기를 좀 잘 잡아갔으면 좋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합니다. 엔데믹을 등에 업은 영화와 엔터주들이 들썩하고 있다. 마동석 진실의 방이 통했나? 네. 진실의 방으로 따라와 이런 거 있었죠. 영화 범죄도시. 네, 거기서 나오는 건데 뭐 되게 재미있게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영화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이 개봉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엔데믹에 맞춰서 영화관 수요에 맞춰가지고 막 이제 영화들이 새로운 것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칸 영화제 이런 좋은 소식도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엔터주 콘텐츠 뭐 다 치고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CGV가 이제 특별하게 좀 많이 올랐죠. 8%나 상승을 하게 되면서 2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분위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분위기 좋은 포인트고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영화 콘텐츠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콘텐트리, 그 다음에 뉴, CJ ENM, 덱스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승세를 다 흐름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고, 엔터주 역시도 마찬가지. 하이브 오랜만에 상승하면서 이제 4%대 상승했고요. JYP 엔터 이런 것도 다 올라갔습니다. 영화 엔터주들의 이런 업황 개선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기대감도 커진다. 뭐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뭐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단은 엔데믹이 되고 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일상에 같이 붙어 있는 거 뭐예요? 영화, 엔터 뭐 이런 쪽이잖아요. 뭐 여행 같은 경우도 지금 난리가 아니죠. 항공주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11월에 위드 코로나 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서 주가가 그 전에 기대감을 통해서 쭉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에 뚝 떨어졌거든요. 쭉 빼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렸어요. 근데 왜 내려가는지 몰라. 위드 코로나인데 왜 내려가죠? 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 11월 이후에 이 코로나에 대한 어떤 상황이 조금 더 급박하게 돌아가긴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정점을 찍고 이제 점점점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되고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이제 엔터주를 비롯한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상승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정해진 수준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 위드 코로나 종목군들이 주가가 뚝 떨어졌던 바로 그 시점에서 이제 반등을 넘어가는 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매수하셨다라면 지금 수익 제법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뻔히 보이는 종목들이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에이씨 다시 이제는 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쭈 이것 봐라 이 자식들이 수쓰네, 네, 또 까부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싸졌어? 오케이,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뻔히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연 쪽도 이제, 지금 보니까 콘서트 많이들 나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야외 콘서트 이제 비대면 콘서트로만 하다가 이제 대면 콘서트가 또 진행이 되고 월드 투어 진행되고 막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또 전부 다 수입으로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또 이제 콘서트 가면은 막 소리 지르고 막 방방 뛰면서 막 같이 노래 부르고 막 우리나라는 또 약간 그런 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것도 이거를 굉장히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얼마나 그리웠으면은 이런 콘서트 그런 예전에 막 했었던 상황들 찍은 거를 유튜브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들 또 콘텐츠로 올라오기도 했었고 막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속안에 앙금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막 가서 발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럴 거라 생각해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제 보복 소비로 들어갑니다. 보복 소비, 보복 수요가 증가한다 이런 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되고 일상으로 이제 스며들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당분간은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도 여행 갈 거야. 나도 콘서트 갈 거야. 나도 영화 보러 갈 거야. 한번 가볼 거야.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고 있죠. 요즘에 다 괜찮대더라. 요즘에 사람 엄청 많대더라. 우리도 한번 가보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리오프닝 관련주는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차피 2분기 실적이 3분기 이제 7월달쯤 되면 나오겠죠. 7월 말 8월달쯤 되면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단연코 좀 돋보이는 모습일 거예요.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조금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는 더 많이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 뭐 연말까지 또는 그 이후까지도 우리가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업종들이니까 너무 많이 뛰어 올라간 거 따라가는 것 좀 애매하겠지만 아직 안 올라간 것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관심 있게 보시는 거 괜찮을 거예요. 리오프닝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제 경기 재개에 따른 수혜주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태양광 관련한 이야기네요. 태양광 한 달 만에 주가가 50%나 급등했다. 태양광 좀 뭔가 좀 새로워요, 그죠? 네, 태양광 저는 생각도 못했던 거, 네 이런 얘기죠. 지금 보면 이제 하나솔루션 우선주가 55.9%, 현대에너지솔루션이 51%, 하나솔루션은 15% 올랐다. 실질적으로는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뭐 OCI 이런 것들도 뭐 그냥 10%대 전후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고요. 차이나 태양광 ETF 이전 쪽 또한 10% 정도. 네. 현대에너지솔루션이 50%대 올라가서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우선주는 원래 저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 외에는 이제 뭐 특별한 건 아니죠. 근데 태양광이 오랜만에 호재가 좀 나왔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유럽연합에서 모든 이 신재생 에너지나 환경 이런 건 다 유럽인 것 같아요. 그죠? EU에서 뭐가 나왔다, 뭐 탄소 정책이 나왔다. 그리고 그 관련 주제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럼 뭐 어쨌든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끊겠다. 네, 화석 연료라는 것은 천연가스나 그 다음에 석유 같은 거죠. 2027년까지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 의존을 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2,100억 유로를 투입한다. 2025년까지는 태양광 발전 용량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 신축 건물에는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뭐 등등등 태양광 에너지 확대에 중점을 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이 원자력 발전 용량을 추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이 18.2%인데 원자력은 17.3%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자력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은 일시적인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원전 다시 가동시켜야 될 거예요. 이제 여름이니까 다시 가동시키고 또 원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태양광보다도 원전 테마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정책적으로도 나와 있는 거라서 조금 더 이제 수혜가 나올 수 있겠다 생각되는 부분이라, 굳이 살려면은 나는 태양광보다 원자력 사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눈앞에 태양광이 올라가니까 그쪽으로 자꾸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기는 합니다. 이 태양광 같은 경우도 뭐 나쁠 건 아니죠. 왜냐면 신재생 에너지 뭐 괜찮잖아요. 근데 이 증권사에서도 지금 요즘에 태양광 산업 모멘텀이 앞으로 더 강화될 것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천연가스, 그 다음에 오일 가격 계속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효율 방법을 통해서 뭐 태양광 발전의 매력이 높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천연가스와 지금 석유, 이런 가격들이 올라간 이유는 뭘까요?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이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죠? 네,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가격이 다시 다운된다고 생각되면은요, 매력이 지금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네, 매력이 다시 반감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부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사실 석유나 이런 쪽, 또는 이제 뭐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태양광은 굉장히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죠. 물론 이제 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건물 지붕에다 올려놓고 어느 정도 이득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산업 전반에 퍼져야지 돼요. 당연히 뭐 퍼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많은 분야에 속하긴 하죠. 근데 그 차에서 머리 까딱까딱하는 그 인형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태양광이고 뭐 그런 것들 이제 작은 태양광을 이용한 그런 부분들은 있긴 있는데 큰 거를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지.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뭐 전기차 자동차는 있지만 전기 자동차는 있지만 태양광 자동차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여러 군데에 쓰이긴 할 겁니다만은 그래도 산업 전반에 네 그런 것들은 아직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물론 이제 전기차 그 자동차 뚜껑에다가 뭐 태양광 판을 얹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태양광 쪽에 대한 산업이 갑자기 커진다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풍력이 계속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이 이야기도 거의 20년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2000년대, 2010년, 네, 한 20년까지 안 되구나. 한 13, 14년 정도 전에, 그때도 신재생 에너지 나오면서 그때 한참 움직였었거든요. 그 이후에 주가가 얼마 떨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해소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더 많이 발전하고 더 많이, 이제 효율적인 부분에서 커져야 되는데, 그게 약간 좀 부족하죠. 지금은 이제 태양광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물건 가격 인상으로 전가시키면 되기 때문에 문제 없어. 뭐 이것도 일단 호재성 재료는 됩니다. 원가가 올라가는 거는 물가 가격으로 물건 가격으로 올려버리면 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그 다음에 수급도 들어온대죠. 외국인과 기관의 뭉칫돈이 들어오고 있다. 뭔가 조금 네 불안해요. 네 불안해요. 제가 이 산업을 조금 나쁘게 보고 있어서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좀 불안해요. 갑자기 느닷없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요. 기관들이 좋다고 얘기해요. 앞으로 더 좋아져요. 막 비중 확대가 필요해요.
물론 아직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인기를 등에 업고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네, 얘네는 일단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발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것이 네 주가를 그렇게까지 단기간에 끌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 전망이 밝다. 아직은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지만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정도로 생각한다라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 발전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빠르게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 글쎄요. 뭐 지금 일단 올라가고 있으니까 좋아 보이긴 하겠는데 네 너무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정점을 찍었나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환율이 좀 다운되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상하이도 이제 도시봉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풀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영화 엔터주들이 들썩들썩 네 이 영화관 쪽 종목들만 아니라 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다 괜찮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올라가게 되는 그런 업종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태양광 관련주들 요즘에 빨간불 켜져서 쫙쫙 잘 올라가고 있다. 네, 뭐 유럽 쪽의 정책 수혜다. 뭐 앞으로 태양광에 대한 어떤 산업이 점점 커진다 등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좋아요. 이쪽 부분은 계속 성장할 수 있다 치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그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산업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 중에 하나가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주가가 빠르게 상승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현재 산업 속도와 맞지 않다. 그래서 단기성 반등 정도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속도가 매우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마치고는 상당히 재미없는 테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되는데 모르죠. 네, 이쪽 태양광 쪽에서 갑자기 또 뭔가 분위기 만들어서 뭐 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지 네 권장하고 싶은 테마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혁신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사람은 기술자가 아니다. 그 혁신을 포장하고 광고하고 판매하는 회사와 그 주주들. 큰 이득을 보는 이들은 언제나 그들이었다. 언제 얼마나 이득을 볼지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다. 다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결론만 있으면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잘 나가는 회사의 어떤 그 막강한 기술력이 있다 이거죠. 뭐 로봇 태권브이를 만드는 기술력이 생겼어요. 그 로봇 태권브이를 만드는 기술력을 가진 그 사람도 물론 돈을 벌겠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돈을 버는 사람들은 로봇 태권브이를 네 생산하고 뭐 만들어서 이제 하늘로 날려보내고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또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은 회사를 발견했다라면 그냥 그 주식을 그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 그 회사가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 그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한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게 머리 빠져가면서 기술 개발할 필요 없어. 그런 회사들을 주식을 사놓으면 되는 거야.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리고 힘들게 마케팅할 필요 없어. 그 회사 주식을 사놓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한 게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사를 발굴해서 내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냅둬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그냥 냅두면 지가 알아서 다 그냥 뭐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해가지고 돈을 다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네, 딱 갖다가 바치지 않습니까? 완전 노예 아닙니까? 노예? 예, 주식 노예들 꼭 키우시기 바랍니다. 도망가면 추노해가지고 잡아오세요. 그런 것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기본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마인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알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단타치고, 뭐 슬롯머신처럼 땡기고, 뭐 그런 거 절대 아니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이따가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